오늘부터 당장 노력하는 걸 그만두세요. 제가 미친 소리를 하는 것 같죠? 그런데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의 추적 연구 결과를 보면 목표에 대한 집착이 강한 상위 10%의 사람들이 오히려 성과가 가장 낮은 그룹에 속했습니다. 반면 과정 자체에 집중한 그룹은 성과가 평균 23%더 높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미국 심리학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번아웃을 경험한 직장인의 78%가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하고 있었어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통제하려는 시도. 당신이 매번 인간관계에서 상처받고 일에서 번아웃이 오고 밤마다 자책하며 잠 못 드는 이유. 과도한 애씀이 당신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당신의 성실함이 당신을 배신했는지 그 정체를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노력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까지 남김없이 풀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이번엔 진짜 잘해야지 하고 이를 악물었는데 막상 발표장에 서니까 머리가 하얘지고 준비한 말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던 적,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조심했는데 결국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사람이 되어버렸던 적,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오늘부터 절대 야식 안 먹어 하고 굳게 다짐했는데 밤 11시에 결국 치킨을 시키고 자기 혐오에 빠졌던 적. 우리는 이런 실패를 겪을 때마다 똑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아, 내가 의지가 약해서 그래. 더 노력했어야 했는데. 그래서 다음번엔 더 이를 악물고 더 강하게 자기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떤가요? 또 실패합니다. 그리고 또 자책합니다. 이 무한 루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혹시 문제는 노력의 양이 아니라 노력의 방향이었던 건 아닐까요? 우리가 이 악물고 노력하는 이유, 그 뿌리를 파보면 아주 깊은 곳에 하나의 공포가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되면 나는 진짜 쓸모없는 인간인 거잖아. 이 공포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아 위협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내 노력이 실패하는 순간 그것이 곧 내 존재 가치의 부정으로 이어질까봐 두려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멈출 수가 없으니 없습니다. 노력을 멈추는 순간 내가 가치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과 마주해야 할 것 같으니까요. 차라리 계속 달리는 게 낫다고 느끼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든 일단 나는 최선을 다했어 라는 방패라도 들고 있으면 자아가 무너지지 않으니까 여기서 잔인한 역설이 시작됩니다. 자아를 지키려고 시작한 노력이 오히려 자아를 파괴하는 무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쥐어짜낸 노력은 거의 대부분 실패로 끝나거든요. 실패가 쌓이면 자기 혐오가 깊어지고 자기 혐오가 깊어지면 더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필사적인 노력은 또 실패하고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가라앉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지금 지쳐 있다면 그건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빠져나올수록 더 깊이 끌어당기는 그 늪의 구조 자체가 문제였던 겁니다. 여러분의 지쳐 쓰러진 방에서 1987년 하버드 대학교의 한 실험실로 가보겠습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웨그너는 아주 간단한 실험을 합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딱 한 가지만 부탁했어요. 앞으로 5분간 절대로 하얀 곰을 떠올리지 마세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참가자들은 평균 1분에 한 번 이상 하얀 곰을 떠올렸습니다. 떠올리지 말라고 했더니 오히려 머릿속이 하얀 곰으로 가득 찬 거예요. 웨그너는 이걸 아이러니 과정 이론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우리 뇌의 구조적 결함이에요. 뇌에게 무언가를 하지 말라고 명령하면 뇌는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역설적으로 바로 그 대상에 모니터링 레이더를 웁니다. 떨지 말자라고 되뇌면 뇌는 떨림이라는 단어에 집중하기 시작하고 실수하지 말자라고 다짐하면 실수라는 개념이 뇌의 한복판에 자리를 잡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집에 강아지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거실 테이블 위에 치킨이 놓여 있습니다. 강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저 치킨 먹으면 안 돼. 그 순간 강아지의 눈은 어디로 향할까요? 치킨입니다. 존재조차 몰랐을 치킨을 당신이 직접 알려준 거예요. 우리의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긴장하지 말자는 뇌에게 지금 긴장할 시간이야라고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잘해야 해라는 다짐은 실패하면 끝이야라는 압박으로 뇌에 번역됩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평소보다 더 떨리고 더 긴장하고 더 바보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겁니다. 면접장에서 머리가 하얘지는 것, 고백하려다 횡설수설하는 것, 시험지를 받는 순간 아는 문제도 모르겠는 것, 전부 같은 메커니즘입니다. 당신이 못나서가 아니에요. 뇌가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한 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정말 잘 보이고 싶어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며 온갖 노력을 다했던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끝났나요? 반대로 나를 싫어하든 말든 내 알바 아니지 하고 편하게 대했던 사람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신기하죠? 우리가 가장 덜 노력했을 때 역설적으로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구분선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영역이 존재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절대 통제할 수 없는 것.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내 행동, 내 태도, 내 준비, 내 습관입니다. 내가 절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타인의 마음, 타인의 평가, 최종 결과, 그리고 운입니다.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이 두 영역을 구분하지 못한 채 통제 불가능한 영역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다는 겁니다. 상사가 나를 좋게 봐줬으면 좋겠어. 이 프로젝트가 반드시 성공해야 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 이건 전부 통제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여기에 노력을 쏟는 건 주사위를 던지면서 6이 나와라 하고 기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런던 대학교의 심리학자 닉 채터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지속될 때 인간의 코르티솔, 즉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가장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단순히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애써도 바뀌지 않는 것에 매달리고 있다는 무력감. 그것이 인간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독약입니다. 번아웃의 진짜 원인은 과로가 아닙니다. 방향을 잃은 노력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장면을 그려볼게요. 호주 골드코스트의 바다. 초보 서퍼 한 명이 보드 위에 올라탑니다. 그의 온 근육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이를 악물고 파도를 향해 돌진합니다. 파도를 정복하겠다는 의지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결과는요? 파도에 휩쓸려서 바닥으로 처박힙니다. 몇 번이고 올라타지만 매번 결과는 같아요. 체력은 바닥나고 온몸에 멍이 듭니다. 바로 옆에서 프로 서퍼가 같은 바다에 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보드 위에 편하게 누워 있어요. 힘을 빼고 있습니다. 파도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적절한 파도가 왔을 때 힘을 주는 게 아니라 그 흐름에 올라탑니다. 자연스럽게 몸을 맡기죠. 결과는요? 거짓말처럼 파도 위에서 미끄러지듯 나아갑니다. 초보 서퍼와 프로 서퍼의 차이가 뭘까요? 체력, 근력 아닙니다. 프로 서퍼는 파도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파도는 통제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대신 프로 서퍼는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것, 보드 위에서의 자세, 타이밍을 읽는 눈, 힘을 빼는 기술, 이것에만 집중했습니다. 인생도, 관계도,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파도를 주먹으로 때려잡으려 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반드시 성공해야 해.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야 해 하며 파도에 달려드는 거죠. 그리고 매번 처참하게 물속으로 처박힙니다. 노력의 양이 틀린 게 아닙니다. 노력의 방향이 틀렸습니다. 파도를 이기려 하지 말고 파도를 읽으세요. 그리고 흐름에 올라타세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건데? 흐름에 올라타라는 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으라는 뜻인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1990년 시카고 대학교의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수십 년간의 연구 끝에 인간이 최고의 퍼포먼스를 발휘하는 순간의 비밀을 밝혀냅니다. 그가 이름 붙인 건 몰입, 영어로 플로우라는 상태예요. 운동선수가 좋은 경기에서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고 말하는 그 순간, 작가가 밤새 글을 썼는데 10분밖에 안 지난 것 같았다고 말하는 그 순간, 게임을 하다가 엄마가 밥 먹으라고 3번을 불러도 못 들었던 그 순간, 전부 플로우 상태입니다. 칙센트미아의 연구에서 가장 결정적인 발견이 있습니다. 이 플로우 상태에 진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들은 결과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걸 잘하면 어떤 보상을 받을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의식에서 완전히 증발한 거예요. 남아있는 건 오직 하나. 지금 내 눈앞의 행위, 그 자체뿐입니다. 여기서 역설이 터집니다. 결과를 잊었을 때 결과가 가장 좋습니다. 성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았을 때 성과가 가장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해야 한다는 생각은 뇌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과부하시킵니다. 실패에 대한 경계 레이더가 풀가동되면서
정작 중요한 실행 능력이 마비되는 거예요. 반면 결과를 잊으면 뇌의 전전두엽이 자유로워집니다. 전전두엽은 창의적 사고, 유연한 판단, 복잡한 문제 해결을 담당하는 뇌의 최고 사령부예요. 성과 압박이 이 사령부의 전력을 차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과에 대한 집착은 뇌에 걸린 바이러스 같은 거예요.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백그라운드에서 끊임없이 자원을 잡아먹잖아요. 겉으로는 정상처럼 보여도 느려지고 버벅거리고 결국 먹통이 됩니다. 잘해야 해라는 생각이 바로 그 바이러스입니다. 뇌의 CPU를 몰래 점유하면서 정작 중요한 프로그램이 돌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를 삭제하는 순간 컴퓨터는 원래 성능을 되찾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과의 스위치를 끌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과정 언어로 전환하세요. 이번 발표를 성공시켜야 해를 오늘 발표에서 나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한다로 바꾸세요. 이번 시험 꼭 붙어야 해를 오늘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수학 3단원을 푼다로 바꾸세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줬으면을 오늘 만나서 나는 편안하게 웃는다로 바꾸세요. 결과는 통제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이 순간 할 행동은 100% 내 통제 안에 있어요. 스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통제할 수 없는 거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자, 여기까지 듣고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좋아, 결과 대신 과정에 집중하면 된다는 거지? 내일부터 해볼게.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일부터가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내일부터는 의지에 기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의지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교의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의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을 방에 넣고 갓 구운 초콜릿 쿠키와 물을 놓았어요. 한 그룹에게는 쿠키를 먹지 말고 무만 먹으라고 했습니다. 달콤한 쿠키 냄새가 방 안에 가득한데 무만 씹어야 했던 거죠. 그 후에 두 그룹 모두에게 어려운 퍼즐을 풀라고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쿠키를 참았던 그룹은 평균 8분 만에 포기했습니다. 쿠키를 먹은 그룹은 평균 20분 이상 버텼고요. 쿠키를 참는데 의지력을 써버렸더니 그 다음 과제에 쓸 의지력이 바닥난 겁니다. 의지력은 무한한 정신력이 아닙니다. 휴대폰 배터리처럼 쓰면 닳는 유한한 자원이에요. 아침에 완충 상태로 출발해서 하루 종일 참고 버티고 다짐하고 통제하다 보면 저녁에는 배터리가 1%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꼭 밤에 야식을 시키고 금연하는 사람이 꼭 술자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공부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꼭 저녁에 유튜브를 켜는 겁니다. 의지력이 바닥났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지에 기대지 마세요. 대신 시스템을 설계하세요. 시스템이란 뭘까요? 내가 의지력을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게 만드는 환경의 구조입니다. 다이어트를 예로 들어볼게요. 의지에 기대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냉장고 앞에서 참아야 해 하면서 매일 밤 자기 자신과 전쟁을 벌여요. 10번 중 8번은 이기겠죠. 하지만 2번 지는 그 순간 폭식이 터지고 자기 혐오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애초에 집에 과자를 사놓지 않습니다. 냉장고에는 손질된 야채와 과일만 채워놓습니다. 야식을 시킬 수 있는 배달 앱을 휴대폰에서 삭제합니다. 이 사람은 의지력을 1도 쓰지 않아요. 참을 대상 자체를 제거해버렸으니까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5시간 공부해야지라는 의지 대신 매일 오후 2시에 도서관 3층 창가 자리에 앉는다라는 시스템을 만드세요. 장소와 시간을 고정하면 뇌가 그 환경 자체를 공부 모드와 연결시키기 시작합니다. 의지가 필요 없어져요. 몸이 자동으로 움직이니까. 인간관계도 같습니다. 저 사람에게 잘 보여야지라는 의지 대신 만날 때 먼저 상대의 이야기를 3분 동안 들어준다라는 시스템을 설계하세요. 잘 보이려는 애씀은 부자연스러움을 만들지만 경청이라는 시스템은 자연스럽게 호감을 만듭니다.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의지는 불꽃입니다. 순간적으로 타오르지만 금방 꺼져요. 시스템은 전기 배선입니다. 한번 깔아놓으면 스위치만 누르면 불이 들어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더 뜨거운 불꽃이 아닙니다.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노력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실패가 곧 자기 존재의 부정으로 이어질까봐 두렵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잘하려고 애쓸수록
뇌의 역설적 모니터링 시스템이 작동해서 오히려 더 망치게 됩니다. 셋째,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는 행위가 번아웃의 진짜 원인이었습니다. 넷째, 결과 대신 과정에 몰입할 때 역설적으로 최고의 결과가 나옵니다. 다섯째, 얄팍한 의지력을 믿지 말고 자동으로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시스템을 설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아마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온 사람일 거예요. 남들보다 더 성실하게, 더 책임감 있게, 더 완벽하게 하려고 자기 자신을 몰아붙여 온 사람. 그래서 지금 지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하나의 허락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좀 힘을 빼도 돼. 당신의 가치는 노력의 양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얼마나 이를 악물었느냐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아요. 서퍼가 파도 위에서 힘을 뺐을 때 가장 아름답게 나아가듯 당신도 억지 힘을 내려놓았을 때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강력한 사람이 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잘해야 해가 아니라 나는 오늘 이것 하나만 한다. 결과를 잡으려 하지 말고 과정 위에 올라타세요. 의지를 불태우지 말고 시스템의 레일 위에 나를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가끔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허락해 주세요. 아무것도 안 해도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 노력하다가 오히려 망쳤던 경험, 힘을 빼니까 오히려 잘 풀렸던 경험, 혹은 오늘 영상에서 가장 와닿았던 부분이 무엇인지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한 줄이 비슷한 고민으로 잠 못 이루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